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자,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경선 결과에 끝내 이제 승복해서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이낙연 후보 쪽도 격려를 좀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뭐랄까 지금 대장동 이슈가 계속 좀 진행이 되면서 민주당이 컨벤션 효과를 전혀 못 누리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이 됐는데도 컨벤션 효과를 전혀 못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언론 보도들도 너무 편파적이고, 마치 이재명이 설계자이고 몸통인 것처럼 계속 지금도 몰아가잖아요. 또 거기에 또 낚여가지고 경선 기간 중에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그죠? 계속 그런 얘기들을 좀 퍼뜨렸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악영향을 미치면서 아무튼 계속 지금 민주당의 컨벤션 효과를 지금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도 대장동 관련한 의혹 보도를 언론들이 어떻게 좀 보도를 하고 있는지와 관련해서 팩트 체크 정확하게 해드려서 어떤 보도들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시는 게 좋은지 그것들 위주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지금 보도들이 쏟아져가지고 어떤 게 중요한 보도고 어떤 게 좀 진실에 가까운 보도인지 좀 가지치기 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옆에서 친절하게 도와드릴 테니까 잘 좀 따라오십시오. 자, 허재영 기자를 늘 후원해주고 있는 방송업체 몇 곳 있습니다. 그 광고 좀 듣고 오실게요.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 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원인 겁니다. 물론 36만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재현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허재영 기자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이 지금 컨벤션 효과를 전혀 못 누리고 있고, 그래서 좀 약간 진통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설훈 의원이 조금 너무 과도하게 여전히 지금 계속 좀 이런저런 좀 험한 말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설훈 의원이 그랬잖아요. 뭐 자기가 제보를 받은 게 있다. 그런데 그 제보의 내용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구속될 가능성까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설훈 의원이 가지고 있는 제보가 정말 뭐길래 저렇게까지 얘기할까? 그러면은 어쨌든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 당 지도부에 먼저 이 사실을 빨리 알렸겠거니 하고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송영길 대표가 설훈 의원에게 직격탄을 날렸어요.
당신 왜 그래? 국힘당 대변인처럼 왜 그러냐? 이렇게 대놓고 융단 폭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건 서른 의원이 제보를 받아놓고, 민주당 지도부에다가 이 사실을 안 알린 거야. 그냥 자기들 캠프에서 그냥 그런 내용을 가지고만 있고, 언론에 먼저 군불을 떼었구나. 민주당 지도부에는 알리지도 않았구나, 서른이. 만약에 서른이 송영길과 그렇게 사전에, 민주당 지도부와 이야기를 했다면, 송영길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낙연 캠프가 지난 선거 기간 중에 당 지도부와 어떤 소통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그냥 제보 받으면 제보 받은 대로 막 그냥 언론에 막 대충 막 군불 떼우고 그랬던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당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서른 의원님, 무슨 제보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희 기자들이 갖고 있는 제보보다 더 갖고 계신 거 맞아요? 난 잘 모르겠네. 정말 제보 갖고 계신 거 맞습니까? 그러면 당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민주당 지도부에 그 내용을 빨리 알리세요. 언론에다가만 계속 막 이재명 구속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팩트 체크를 해보면 막상 뒤늦게 팩트 체크를 해보면 다 막 사실이 아니야. 이 보세요, 여러분. 하태경 의원이 지난달 23일에 이런 내용으로 언론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대장동 의혹이 막 이렇게 퍼지니까 이재명 지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도망간 사람이 있다라는 제보가 있다. 빨리 출국 금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거든요. 기억나시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저한테 제보 온 것 중에 천화동인 관련자 중 한 명이 아마 미국으로 도피한 것 같다라는 제보가 있었다. 의혹 관련자들이 잠적하고 있어서 출국 금지를 빨리 해야 된다. 이랬죠.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잖아요. 야, 뭐야, 이거 이재명 지사, 이재명 지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 다들 막 미국으로 도피까지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엄청나게 국민들이 깜짝 놀랐는데, 알고 봤더니 미국으로 도피한 사람이 누구다? 남욱 변호사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 근데 여러분,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지사의 측근일까요? 아니에요. 남욱 변호사는 2000년대 후반에 그 한나라당에서 청년부 위원장 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대장동 막 개발이 되고 그러려고 할 때 이제 자기가 좀 한탕 해먹으려고 막 LH 못 끼어들게 하려고 막 로비도 하고 그래가지고 재판에도 막 회부되고 이랬던 인간이에요. 알고 봤더니 미국으로 도망갔던 사람이 이런 인간이야. 이 인간, 이 사람 하나야. 남욱 변호사. 근데 마치 하태경은 뭐라고 얘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저한테 제보 온 것 중에 미국으로 도피한 것 같다. 마치 이재명 지사 측근이 도망간 것처럼. 언론에는 이런 식으로 퍼뜨렸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근데 이거 지금 하태경이 제대로 바로잡고 있지도 않아. 서른 의원님, 제보 받으신 거 있으면 빨리 민주당 지도부에 얘기해서 팩트 체크하게 하세요. 하태경처럼 그런 식으로 또 실수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 JTBC가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남욱 변호사의 인터뷰에 성공했습니다. 인터뷰에 성공했는데 보도를 좀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많을 텐데 이 인터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와 관련해서 뭐랄까, 이게 JTBC가 핵심을 잘못 잡아서 제목을 달아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보도를 살짝 보셨더라도 어재영 기자가 정리해주는 방식대로 이 남욱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을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뭐랄까, 하여튼 예, 중요 인물 중에 하나예요. 키맨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이 막 핵심 중에 핵심이다. 라고까지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 대장동의 뇌물이 어디로 흘러가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만한 근접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이 사람 인터뷰를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근데, 인터뷰 내용을 제가 가만히 좀 살펴보는데, JTBC가, 예, 제목을 이상하게 달아놨더라고. 자, 저를 좀 잘 따라오세요. 이거 보도를 좀 보셨더라도 보세요. 자, 일단 이 남욱 변호사는 이 천화동인 4호 여기에 이제 실소유주인데 뭐랄까 대장동 개발이 2015년부터 이제 본격화될 때부터는 좀 권력 싸움에서 좀 밀려났다고 해야 될까요? 김만배나 유동규나 이런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가 지분만 좀 걸쳐놓고 약간은 좀 빠져 있었던 것 같아. 요거는 정황상 여러 가지로 말이 됩니다. 꼭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남욱이 이제 깨끗한 사람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자도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비리에 연루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검찰 수사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셔야 되는데 JTBC가 이제 접촉을 해서 이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의사 결정권자로 알고 있고, 자기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영학 녹취록이라고 있거든요. 정영학 녹취록. 그러니까 정영학 회계사도 이제 이 대장동 개발의 이제 키맨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2020년 가을에 녹취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랑 이런저런 이제 수익 배분 문제랑 이런 거를 논의를 하다가 정영학이 뭐랄까 유동규랑 별로 사이가 안 좋게 됐거든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김만배랑도 별로 사이가 안 좋고 그러면서 이제 정영학이 녹취를 한 게 있어요. 정영학 씨가 그래가지고 이걸 지금 검찰 조사에다가 이걸 다 갖다 냈거든요. 그러면서 김만배랑 이제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서 김만배가 이런 말을 한 게 녹음한 게 있어요. 정영학이. 뭐냐면 김만배가 그러기를, 야, 니네들 이거 지분의 이 절반이 그분 몫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니네 그런 거 다 알지 않냐.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지분의 절반이 그분 거라는데 그분이 도대체 누굴 얘기하는 거야. 다들 이제 그게 의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JTBC가 남욱한테 물어봐요.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근데 그분이 누구냐 했을 때 이 남욱 변호사는 일단은 자기는 유동규로 알고 있다. 그분이라는 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얘기는 일단 여기서도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김만배가 350억 로비 비용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깜짝 놀란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350억 로비 비용이 도대체 무슨 돈이냐라고 이제 JTBC가 묻잖아요. 그러니까 50억씩 7명에게 350억이 든다라고 그렇게 자기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의 50억 약속 클럽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인터뷰에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그 50억 약속 클럽, 도대체 누구일까? 다들 지금 그게 궁금하잖아요. 자, 보세요. 350억 원 로비는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50억씩 7분한테 350억 주기로 했다. 자, 그러니까 세간의 관심이 이거잖아요. 도대체 이 7명의 이재명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다들 지금 그거 궁금하잖아. 그래서 이제 앵커도 막 묻습니다. 그 얘기를 직접 들으셨다는 거죠? 네, 저는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너희들이 이런 비용을 내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계속 부딪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앵커는, 거기에 그 7명의 이재명이 이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제 캐야 되니까 계속 묻습니다. 그 7명이 구체적으로 누군가요? 그러니까 이 남욱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자기는 얘기 안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사에 보시면 다 나오는 분들 그 이름을 저도 그때 다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기사에 보도되고 있는 이름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그 폭로를 했잖아요. 국회에서 의혹이 제기된 이름이 주로 보도가 되는데 그 국회에서 나온 이름들이 맞다, 들었다라는 취지로 이해해도 될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사실상 그거를 인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7명의 그 50억 약속 클럽에 여러분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어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이 남욱 변호사조차도 그 50억 약속 클럽에 이재명 지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에? 자, 보세요. 이게 남욱 변호사의 1차 인터뷰고요. 에?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 지나서 2차 인터뷰가 또 있어요. 여기서도 또 앵커가 그 이재명 지사가 도대체 그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계속 또 캐물어요. 근데 남욱 변호사는 끝까지 이재명 지사 얘기는 하질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디를 좀 중요하게 좀 보시면 되냐면 여기입니다. 네. 여기를 보시면 이제 막 그 앵커가 그 50억 원 막 이야기를 하면서 뭐 박영수 특검도 뭐 여기 포함되어 있고 뭐 곽상도 자녀들 막 곽상도 아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50억 약속 클럽에 도대체 이런 사람들 말고 또 누가 있냐 막 이런 얘기들 막 계속 물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이야기가 이제 혹시라도 나오나 하고 이제 계속 묻습니다. 묻는데 그래서 앵커가 뭐라고 물어요? 유동규 전 본부장 외에 그러니까 그 보세요. 여러 지분들, 그러니까 명목상으로 드러나지 않은 실질 지분이 있나요? 라고 먼저 물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유동규, 김만배 그들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일단 또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앵커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외에 그렇다면 공공 영역에서 이런 식으로 지분을 가진 사람이 더 있을까요? 공공 영역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재명을 겨냥한 단어인 거예요. 공공 영역. 예. 그러니까 김만배나 이런 사람은 공공 영역은 아니잖아. 사인이잖아요. 그죠? 유동규도 한때 공공 영역에 있었지만 지금은 사인이고. 그죠? 그러면 이 사인들 외에 현직의 공공 영역에 있는 사람 중에도 지분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는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질문인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남욱 변호사가 뭐라고 답하냐? 다른 분들의 이름을 듣거나 거론해 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김만배 회장님께서. 예. 그러니까 김만배가 이재명과 관련해서 무슨 뭐 이재명이 지분을 갖고 있다거나 뭐 다른 뭐가 있다거나 단 한 번도 이들의 이야기에는 이재명이 등장한 적이 없는 거예요. 예. 앵커의 이 질문에 남욱 변호사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예. 남욱 변호사는 한나라당 청년 부위원장 출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 더 가까운 인사라고 볼 수 있죠. 근데 JTBC 앵커가 아무리 이 사람을 캐 물어도 이재명의 이자도 안 나와. 예. 그러면은 이 JTBC의 이렇게 남욱 변호사를 어떻게 결국 찾아가가지고 인터뷰를 해놓고, 예, 이 기사 제목이 뭐로 나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남욱 변호사, 이재명의 이자도 들어본 적 없다. 김만배는 이재명 이야기를 한 적도 없다. 제목이 이렇게 달려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세간의 관심이 다 이거잖아. 예? 예, 화천대유 지분 누가 갖고 있어? 뇌물 50억 클럽. 예? 이재명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지금 이거 갖고 계속 난리인데. 예? 남욱 변호사한테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재명은 이자도 안 나온다 이 얘기를 사실상 거의 다 받아내놓고 제목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JTBC 남욱 변호사의 인터뷰 보도 다들 보셨죠? 예? 보셨는데 제가 해석해드리는 거하고 이 JTBC 보도를 그냥 그대로 들었을 때랑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뉴스에 담겨있는 팩트의 가치 판단을 JTBC가 어떻게 보면 좀 잘못한 거죠. 예. 아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라이브 방송에 제가 지금
제목을 그렇게 지금 남욱 변호사조차도 이재명 지사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드린 겁니다. 이 50억 클럽 7명에 대해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50억 클럽 50억 7명 누구누군지 얘기했나요? 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기사에 나오는 분들 이름을 대충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그렇게 이제 파악하신 대로 아시면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7명이 이 사람들로 보면 되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50억 약속 클럽. 1 누가 있어요? 곽상도. 그죠? 곽상도가 아들 통해서 지금 50억 받은 게 지금 드러났죠? 또 누가 있어? 그리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박영수 특검. 그죠? 그리고 또 누가 있죠? 김수남 전 검찰총장. 그죠? 본인들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그리고 최재경 전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 그죠? 그리고 또 누가 있지? 또 누가 있어?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권순일 전 대법관도 지금 얘기가 오르내리고 있죠?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언론인 홍아무개. 그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누구냐? 이건 제가 지난 방송에서 알려드렸죠. 누구야? 50억은 아니고 한 30억 받은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최윤길 전 성남시 의회 의장. 총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이재명하고 막 싸워가면서 대장동 민간 개발해야 된다. 뭐 이렇게 했다가 그죠? 나중에 이제 원래 이제 새누리당 쪽에 그 성남시 의원이었다가 나중에 낙선하고 나중에 이제 화천대유로 건너가잖아요. 이 사람도 한 30억 받은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50억 약속 클럽이 이 사람들이 맞다라는 식으로 지금 언론에 지금 이런 사람들이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맞다라는 식으로 남욱 씨가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여기 안 들어가는 거야. 남욱 변호사가 인정을 한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지금 나온 분들인 것 같습니다. 기사에 보시면 다 나오는 분들 이름을 저도 그때 다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김만배한테 들었다라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자꾸 이재명 얘기를 하냐고. 그죠?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이제 좀 주변부 이야기인데, 남욱 인터뷰가 좀 이 남욱 변호사 인터뷰가 비교적 좀 재미있는 얘기들이 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이거 말고도 그러니까 이제 유동규 씨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다고 자기 표현을 하네. 2014년도에 그때 이제 남욱 변호사 막 뺨도 때리고 막 그랬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유동규가 이 위례 이제 개발 사업 같은 거를 남욱 변호사랑 정영학 회계사랑 막 알아서 했나 봐. 그러니까 유동규가 왜 나는 빼고 해? 나도 껴줘야지. 이러면서 막 뺨도 때리고 그랬대. 아, 웃겨 진짜. 자, 그런데 아무튼 이 김만배 씨가 너희들 우리 지분에 그분 소유가 한 절반 되는 거 알고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의혹이 좀 남아 있는데, 이게 지금 유동규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게 유동규를 김만배가 그분이라고 표현하는 게 약간 이상해 보이긴 해요. 그게 이제 남욱 변호사의 주장이거든요. 왜냐면 유동규는 나이가 52살이고
김만배 그 법조기자는 56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동규가 4살 어려요. 예. 근데 4살 어린 사람한테 김만배가 그분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게 조금 약간 이상하다. 그래서 그분은 다른 분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이상한 건 맞지만 어쨌든 남욱 변호사는 자기는 그분을 유동규로 알고 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자꾸 그분을 뭐 이재명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몰고 가는 것 같은데 남욱 변호사는 일단 이 인터뷰에서는 그런 부분은 전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JTBC의 남욱 변호사 인터뷰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어떤 부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게 이 노컷 뉴스 보도인데 10월 13일에 나왔던 보도예요. 이 대장동의 설계 뿌리가 정영학이다라는 좀 나름의 좀 합리적인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론들이 계속 분석을 하면 할수록 이재명과는 계속 멀어져. 서른 의원님, 제보 뭔지 좀 빨리 좀 까봐요. 왜 우리 기자들이 알고 있는 거랑 자꾸 달라. 자, 보세요. 정영학 회계사가, 그러니까 이 대장동의 온갖 개발과 관련해서 사실상 설계자다. 이런 이제 보도인데, 뭐냐면, 화천대유를 비롯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까지 이 정영학 회계사가 심어놓은 인물들이 다 들어가서 온갖 계획들을 다 세운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분석이 된다라는 그런 보도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화천대유에 양아무개 전무가 있는데, 이 사람도 퇴직금 30억 플러스 받은 뭐 그런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대요. 이 사람도 정영학 회계사가 직접 끌어들인 인물이고, 그리고 화천대유 말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도 정영학 회계사의 핵심 측근 김아무개 회계사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도 유동규 밑에 들어가가지고 전략사업팀의 팀장으로 일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실무를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정영학 회계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주축인, 그러니까 민간 쪽의 화천대유와 그리고 관 쪽인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아우르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양쪽으로부터 사업 내용을 수시로 보고받으면서 비정상적인 수익 배분 등 설계 작업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노컷 뉴스는 분석을 합니다. 이 정영학 회계사가 그러니까 설계 몸통이다라는 이제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 정영학 회계사가 지금 이 검찰의 녹취록도 다 갖다 제출하고 이런 양반이거든. 과연 이재명의 측근인가요? 정영학 회계사가? 아무튼 그렇게들 추측하고 싶어 하시겠지만 언론의 취재가 이루어질수록 아무튼 이재명과는 계속 멀어집니다. 이 정영학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2008년에 그때 이제 대장동 개발이 이제 막 논의가 막 이제 되고 막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제 뛰어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냐면 그때 대장동 그 민간 개발 추진하던 시행사가 있거든요. C7이라고. 거기서부터 남욱 변호사랑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제 공영 개발을 이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이 민간 개발 추진하던 사람들과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처음에. 그래가지고 정영학이라는 사람은 이재명의 측근이 될래야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 정영학 회계사가 현재는 검찰에 이제 모든 그 수사에 협조를 하면서
온갖 그 이제 녹취록도 갖다 제출하고 수사를 좀 하게 만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정영학 회계사를 통해서 이재명에게 돈이 흘러간 흔적이 있거나 뭐 어떤 제보가 있거나 뭐 이런 게 하나도 드러난 게 없어. 만약에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한테 뭔가를 들어가지고 야, 이재명이 처음부터 뭔가 이렇게 관련이 있었대라는 그 첩보가 입수됐으면은 진작에 언론이든 어디든 국민의힘에 뿌리든 뿌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한 달 넘게 뭐 하나 나오는 게 없어. 정영학이 얘들아 몸통이란다. 설계 몸통이래. 이 설계자가 이재명의 측근이었으면 진작에 뭐가 나왔어야 될 거 아니야. 서른 의원님 갖고 계신 제보가 어떤 거예요? 에? 우리 기자들이 알고 계신 거랑 도대체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진짜 제보가 있긴 있어? 이 한국일보 보도도 이 노컷뉴스랑 비슷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기자들이 태동소이해. 예. 취재하는 게 보면은 정영학, 남욱 변호사 이런 인간들이 이 대장동에 이제 2008년 그때부터 개발 원년 member들인데 얘네들이 수천억 독식하는 거를 밑그림 그린 자들이다. 예. 한국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기들이 취재해본 바로는 그렇다라는 거야. 이재명은 등장을 안 해. 응? 정영학 회계사가 되게 이제 회계사니까 숫자에 능했겠죠. 그래서 2009년부터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그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C7 거기서 회계 담당으로 일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온갖 뭐 금융 투자제 담당하는 사람들 막 이제 막 만나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국회 쪽에 좀 인맥이 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남욱 변호사를 영입을 한 거야. 왜냐하면 이때 남욱이 한나라당 청년부위원장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남욱을 이런데 이제 영입을 하고 뭐 하고 하면서 예. 하여튼 대장동 민간 개발을 주도했던 인간들이에요. 이 남욱 변호사랑 정영학 회계사가. 근데 복병이 나타났지. 이재명. 그래가지고 민간 개발이 다 엎어지고 성남시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물론 LH는 그죠? 빠졌지만 어쨌든 성남시가 주도를 해가지고 민영 개발을 일정 정도 차용하고, 그래서 민관 합동 개발로 해가지고 그렇게 개발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이 한국일보 보도로도 뭐 남욱, 정영학, 뭐 김만배,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주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원년 멤버들이 모두 밑그림을 그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가 좀 안일했던 거예요. 이런 인간들은 다 쳐냈었어야지. 근데 유동규 하나만 다 믿고 유동규한테 그냥 다 맡겼던 거예요. 이재명 지사가 그게 행정적 실수였던 거죠. 뼈아픈. 유동규가 알아서 잘 할 줄 알았더니 이 인간들이 정영학, 남욱, 김만배 뭐 이런 일당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뇌물 받아 처먹고 하면서 이 사업에 이 막대한 민간 수익이 가도록 유동규가 그렇게 헤쳐먹고 있었는데, 이재명 지사가 그거를 행정적으로 그죠? 감시를 잘 못했던 거지. 뒤통수 맞은 거죠. 이재명 지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짜 뼈아픈 이 토건 세력들의 이 악랄함에 대해서 뼈아프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더 큰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아주 비싼 교훈을 치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깨어있는 우리 시민들이 얼토당토하는 이런 흑색선정들은 방어해 주겠지만, 이재명 지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겸허하게 태도를 보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이제 국정감사에 이제 출석을 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 아마 저와 같은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아마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정리를 다시 하면 한나라당 청년부위원장 출신인 남욱 변호사, 이런 인간들이랑 그의 측근인 정영학 회계사, 이런 대장동의 원년 멤버들이 모두 밑그림을 그렸다. 이게 다 지금 언론들의 취재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이 노컷뉴스도 마찬가지예요. 정영학이 뿌리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적대적인 인간들인 거예요. 다.
유동규 빼고. 자, SK 최태원 회장의 좀 동생이 이미 이 대장동 개발을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400억 정도 수익을 이미 환수했다라는 보도가 뷰스앤뉴스 단독 보도로 있더라고요. 여기서도 단독 보도가 있네. 그래가지고 지금 대장동의 진짜 쩐주가 누구냐? 이 개발과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SK 최태원 동생이 대장동 개발의 초기 자금을 그죠? 초기 프로젝트 파이낸싱 비용 한 400억 가까이를 대줘가지고 이 대장동 이 개발이 지금 그렇게 된 건데 그 쩐주 역할을 하는데 최태원 동생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최태원은 본인은 이제 나와 무관하다 아무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최태원 동생 이 쩐주 역할을 한 거는 확실히 한 것 같고 그리고 이미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400억 이상을 환수한 것으로 서류를 이제 분석해가지고 확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뷰스앤뉴스가 입수한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구역 A2BL 공동주택 개발사 관리형 어쩌고저쩌고 숫자 어떤 뭔가 이렇게 이런 서류가 있는데 이미 분양수 입금을 받아서 챙긴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보도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요거는 조금 이제 격가지 보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참조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유동규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들이었고, 그리고 지금의 이 뭐랄까 이 녹취록 파장도 나오고 뭐 지들끼리 돈 싸움하고 막 이랬던 그 흑막들이 이런 데서 벌어졌더라고. 그거를 추적한 단독 보도 동아일보인데, 요거는 좀 신빙성이 있어 보여요. 뭐냐면 위례자산 민간 사업자인 위례자산관리의 대주주 정재창 씨가 유동규한테 3억 뇌물을 예전에 건넨 적이 있었나 봐. 그래서 어떤 편의를 받았는데 그거를 이제 묵혀두고 있었는데 나중에 화천대유가 엄청난 대박을 누린 사실을 알고 이 정재창 씨가 나도 돈 좀 줘. 나 돈 안 주면 나 이거 유동규한테 3억 뇌물 준 거 폭로할 거야. 이렇게 협박을 했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유 더러운 인간들. 아유 입에 담기도 싫어 이런 내용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남욱, 김만배, 정영학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거예요. 이거 어떡할 거냐. 얘는 얼마 달래? 200억 달라 그랬대. 200억. 그 3억 뇌물을 준 거를 내가 입 싹 닫고 조용히 있었으니까 니네들 1,000억 넘게 번 것 같은데 니네들 뿜빠 해가지고 나한테 200억만 내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야. 정재창이.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어쨌든 유동규가 뇌물 받고 뭐하고 이런 것들 드러나고 유동규가 만약에 검찰에 붙잡혀가고 이러면 이제 다 드러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그래 200억 주는 걸로 하자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아무튼 200억을 다 주지는 않고 한 120억 정도가 건네져 갔나 봐요. 이 정재창이라는 인간한테. 더러워. 하여튼 지들끼리 그러니까 그 더러운 거를 또 다른 더러움으로 막 막고 막 이러고 있었던 거야. 더러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토지 개발, 부동산 개발할 때 이 민간 개발 하지 마. 차라리 잘 됐어. 이번 성남시 일을 계기로 전국 지자체가 아주 그냥 민간 개발 하기만 해. 또 그런 것도 또 싫다 그럴 걸 언론들이. 여기가 사회주의 국가냐 이러면서. 아이고 참. 그래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막 싸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김만배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김만배 씨가 야, 너 이 정재창이라는 인간 니들이 데려온 사람이잖아. 남욱, 정영학 니들이 데려왔잖아. 나는 돈 못 줘. 니들이 처리해. 그래가지고
김만배가 이거를 다 남욱 정영학한테 떠넘겼대. 그래가지고 김만배는 이제 빠져나가고 남욱 정영학이 돈을 모아가지고 한 120억을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튼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여러 소동이 있었다. 그리고 유동규가 왜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 청구될 때 왜 3억 뇌물 이건 또 뭐야? 뭐 이상한 게 있었는데 이게 그 3억 뇌물의 전말이라고 하네요. 참나. 이건 뭐 좀 격가지입니다. 아무튼 뭐 격가지인데 핵심은 뭐냐면, 지금 뭐냐면 이게 지금 이런 그 뭐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지금 온갖 뭐 지금 뭐 의혹 제기가 이루어졌지만 이 내용을 들여다 보면 볼수록 그냥 이 대장동 개발 수익과 관련해서 그냥 지들끼리 싸운 거야. 돈 더 많이 가져가려고. 그냥 이 부동산 그 토건업자들 사이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조금이라도 돈 더 가져가려고 그냥 싸우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냥 더러운 사건이야. 그냥 더러운 사건. 어떻게든 뭐 이재명 지사랑 엮어보려고 한 것 같은데 이재명 지사가 이 더러운 인간들을 더 돋보기 들여다보듯이 살펴보지 못했던 그 행정적 실수에 대해서만큼은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그건 이재명 지사도. 근데 그거는 이제 뭐랄까 정치적 평가와 관련한 것인 거지. 이재명 지사가 그죠? 형사처벌받을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잖아. 정치적으로 책임질 것과 형사적인 책임질 게 다른데. 근데 도대체 서른 의원은 누구로부터 제보를 받았길래 이재명이 구속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